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6주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 비즈니스와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지난 차시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그 시스템들 중에서 이제 ERP와 SCM 이런 시스템들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볼 건데, 전자상거래의 그런 먼저 그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판매자가 누구냐, 그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형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그런 유형들 중에서 B2C라고 하죠. 이제 판매자가 비즈니스 즉 일반 기업이고, C 구매자가 일반 고객, 커스터머 아니면 뭐 컨슈머 이렇게 하는데, 앞에 나오는 그 E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나오는 부분은 판매자고 D는 이제 구매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B2C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건데, B2C에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온라인 환경상에서 어떤 제품을 뭐 판매하고 구매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그 방법들이 조금씩 이제 틀립니다. 그런 방법들이 뭐 한 4-5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전자상거래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유형 중에서 B2C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B2B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그 B2C에 대한 그런 뭐 다양한 그 유형들, 그 다음에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뭐 상당히 일반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뭐 저희 집만 해도 웬만한 생필품들은 다 뭐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쪽은 이제 물론 식료품 관련된 전자상거래 기업도 많이 있지만, 요즘 뭐 특히 이제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쿠팡도 있고, 심지어 뭐 동네 마트에서도 이제 배송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한계점과 이제 효과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의 그런 유형, 즉 형태를 먼저 보면, 이 형태가 뭐 기업과 소비자 간 B2C, 기업과 기업 간 B2B,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이유는 이 두 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B2B입니다. B2B. 기업과 기업 간 거래는 소위 말해서 뭐 금액적으로 뭐 한번 결제하면 대금이 엄청나게 크죠. 기업과 소비자 간은 뭐 여러분들 뭐 거래할 때 어떨 때는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 거래 건수는 되게 많겠지만 실제 금액은 B2B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그 C2C 거래,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전형적인 그 개인 간 거래죠. 그래서 이제 뭐 경매 사이트 옛날 같은 경우는, 요즘은 여러분들 뭐 많이 또 알려진 뭐 번개장터나 아니면 그 당근마켓 이런 것들 다 이제 개인과 개인 간 거래죠. 개인과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약간 그 신뢰적인 면 뭐 이런 뭐 다양한 또 문제점들이 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이베이 이 경매 사이트가 초기에 이제 뭐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제일 많은 사고가 이제 사이트에서 보고 경매 참여해서 낙찰 받아서 그 제품을 이제 대금을 지불을 해야지 제품을 보내주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대금 지불을 하니까 뭐 받은 제품은 이제 원래 사이트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면 뭐 가짜 막 이런 것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환불해 달라면 환불을 안 해줘요. 예. 환불을 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 해서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 이베이와
고객 간에 들어와서 고객이 대금을 페이팔에 주면 페이팔이 들고 있다가 페이팔에 주면 이베이가 여기 고객한테 물건을 배송해서 고객이 물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페이팔이 이베이한테 이 돈을 보내준다. 물론 수수료를 받습니다. 뭐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이제 기업과 직원 간 조직 내에서 기업이 직원들한테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하는 그런 뭐 환경, 뭐 물건을 팔고 하는 그렇지는 않지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환경을 이제 B2E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E-government 약자인데 이거는 이제 전자정보 관련된 전자상거래 형태를 보통 G2B, G2C 뭐 이렇게 되거든요. G는 이제 당연히 이제 government죠. 예. government to business에서 정부가 기업한테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정부는 실제 뭐 제품 뭐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서비스 제공이 많죠. 예를 들어서 G2C도 마찬가지인데, G2C의 가장 단적인 예가 뭐 민원24 사이트 아니면 뭐 의료보험 공단 사이트, G2B, G2C 다 해당되는 단적인 예가 이제 뭐 국세청, 홈택스 이런 서비스들, 이게 다 이제 전자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가 상당히 뭐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보가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전자정보 시스템이 해외로 이제 수출도 나갑니다. 수출도 해요. 뭐 호주나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요즘 웬만하면 이런 그 뭐 민원 같은 거 볼 때 뭐 굳이 뭐 근처에 있는 그 주민센터 뭐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죠. 요즘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좀 이사를 해가지고 전입 신고, 예, 그 인터넷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또 뭐 있죠? 그다음 뭐 등본, 초본들 다 이제 무료로 이제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신고, 요즘 이제 뭐냐 그 저기 그 뭐 아파트 이런 거 뭐 재산세나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나 뭐 저기 부동산세나 뭐 아니면 뭐 물건 저기 팔았을 때 양도세나 뭐 이런 뭐 아니면 증여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그 사이트에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문제는 이제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걸 또 이제 찾아보고 하면 공부하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상거래가 이제 기기가 바뀌어가지고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모바일 상거래. 모바일 상거래가 또 발전돼가지고 이제 스마트 커머스라 하거든요. 모바일 상거래는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하는 그 상거래 활동이고, 스마트 커머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앱 기반입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에 이제 앱 깔아가지고 바로 뭐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죠. 일반 그 뭐 쿠팡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지마트죠, 지마트 이런 그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서 뭐 제품 찾고 막 하는 게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복잡한데, 일반 웹사이트는 이제 앱 환경으로 가면 바로 이제 그것만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형태를 스마트 커머스, 뭐 S 커머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 이런 용어 만들기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온라인 직접 마케팅, 전자 입찰 시스템, 뭐 여기 Name your own price에서 내 가격을 말해봐라. 뭐 아니면 가장 좋은 프라이스, 가격 찾기, Find the best price, 관계 마케팅에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뭐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 뭐 공동구매, 이컵,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뭐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자 입찰 시스템은 개인들은 아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정부와 이제 기업들 그 기업에서 하고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사업들을 이제 일반 기업들이 이제 입찰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직접 마케팅은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 온라인 상에 가서 그냥 제품 사가지고 하는 거 예. 제품 사는 어떤 그런 형태고 네임 그 your own price 이거는 이제 priceline.com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어떤 제품을 찾는데 그 제품을 네가 얼마에 사고 싶은지를 네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riceline.com은 여행 관련된 어떤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내가 프라이스라인에 어떤 그 뭐 몇 월 며칠에 몇 박 며칠로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는 그 비행기 표를 한 10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가격을 이야기하면 그 비행기 표를 100만 원에 팔 의향이 있는 판매자가 입찰을 들어갑니다. 내가 팔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객이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을 하면 여기에 부합하는 어떤 판매자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가장 좋은 가격 찾기는 이제 고객이 특정 그 요구를 제시를 합니다. 중개자가 판매자들을 비교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이제 그 공급자 벤더가 파트너에게 자신의 뭐 로고나 배너 이런 것들 사이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고객이 그 로고를 클릭해서 우리 그 밴드 사이트에 연결돼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밴드가 이제 파트너한테 커미션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기업인데 그걸 내가 아마존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왜? 아마존은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아마존한테 우리 제품 관련된 그 로고나 그 배너를 아마존 웹사이트 어디에 좀 이렇게 올려달라. 이제 니하고 나하고는 우리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그럼 아마존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만약에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수수료 달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입소문 마케팅은 이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이제 뭐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전파하는 그런 형태. 입소문을 타게 해주는 어떤 그런 전략입니다. 공동 구매는 소량 구매자들의 수요를 이제 묶어서 구매의 규모를 늘립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박리담의 형식인데 많이 사면 좀 더 싸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소셜 커머스 있죠? 소셜 커머스. 이게 SNS 더하기 이커머스. 이커머스라고 보통 SNS 더하기 이커머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구매한다. SNS를 통해서 일정 수의 사람이 모이면 그 제품을 얼마에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 사면 만 원인데 10명이서 사면은 원래 10만 원이지만 9만 원 해주겠다. 즉 하나에 9천 원 해주겠다. 그렇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덜 남기고 대신 많이 판매하니까 이익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좀 더 싸게 사니까 이제 이익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 경매, 뭐 상품 맞춤화, 전자장터, 온라인 물물 교환, 뭐 대폭 할인 회원제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경매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이제 올라오면 얼마 제시하고 낙찰되면 이제 구매하는 그런 형태고 이베이가 이제 뭐 가장 단적인 예였고 상품 맞춤화는 이제 고객이 스스로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 그래서 약간 그 내 취향에 맞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델 컴퓨터 같은 경우가 완제품 컴퓨터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내가 내 컴퓨터를 주문을 할 때 내한테 맞는 사양으로 바꿔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먹혀들었죠.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컴퓨터인데 내 사양에 맞춰서 이제 만들 수 있다. 자동차도 내 사양에 맞춰서 어떤 옵션을 추가하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회사가 그 랜드로버 제규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자장터는
뭐 이게 개방적이거나 개방된 장터나 아니면 폐쇄적인 장터 뭐 이렇게 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래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터죠. 장터 온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시장처럼 누구나 와서 이제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 개방된 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폐쇄적인 거는 특정 뭐 회원들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뭐냐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물물 교환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내가 뭐 저기 뭐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거 달라. 물물 교환이 뭐 예전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질까 하지만 여전히 물물 교환 많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물물 교환하는 게 그걸 이제 구상무역이라 하죠. 구상무역.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다 못 팔아가지고 재고가 남았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싸게 팔든지 아니면 그걸 누구한테 다른 회사에 줄 테니까 그 회사가 생산하는 내가 필요한 제품을 내가 그냥 받는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중간에서 중개자가 이런 사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온라인 물물 교환도 B2B나 B2C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폭 할인은 말 그대로 기업이 대폭 할인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고 구매 결정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고객들한테 아주 큰 매력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특히 이제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품질을 따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들 그거는 이제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할인 많이 해주는데 가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폭 할인 전략을 쓰는 것. 회원제는 이제 회원만 특정 정보에 접근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보통 이제 뭐 온라인 상에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쓰는 모델들입니다. 그 외에 뭐 전자 카탈로그, 전자 경매, 전자 상점, 전자몰, 전자 장터 뭐 이런 것들도 그 B2C나 B2B 그런 형태에서 이제 많이 또 활용이 되는데 전자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그 카탈로그라는 그 어떤 그 책자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물품 그 리스트 보고 제품 구입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카탈로그라는 그 책자가 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카탈로그를 만들지는 않죠. 그게 이제 뭐 온라인 가면 그 뭐야 제품 리스트가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그 제품 리스트가 카탈로그예요. 그 카탈로그가 옛날에 책자로 돼 있었고 제 옛날에 어릴 때는 뭐 홈쇼핑 뭐 이런 뭐 아니면 백화점 그런 카탈로그가 이제 집에도 많이 이제 왔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책자 보면서 이제 뭐 그 보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뭐 좀 오래된 책자는 그 옛날에는 이제 라면 먹을 때 받침대로도 많이 썼었는데 뭐 그런 형태고 경매는 이제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 전자 상점과 전자몰 두 종류가 있죠. 두 개 차이는 뭐냐면 몰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예를 들어서 롯데몰닷컴은 전자몰입니다. 그런데 뭐 있죠? LG 베스트 플라자 뭐 닷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아니면 삼성 뭐죠? 삼성 제품 파는데 그 삼성 디지털 플라자 닷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상점입니다. 상점은 특정 회사 제품 한 브랜드만 파는 데고 몰은 그 여러 회사의 그 제품 브랜드 제품이 다 파는 이제 그런 데를 의미하는 거죠. 하이마트닷컴 뭐 이런 데는 이제 전자랜드 이런 데는 다 이제 전자몰 형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디지털 플라자, 뭐 LG 베스트 샵 뭐 이런 데는 전자 상점 형태고. 전자 장터는 이거는 이제 시장이 마켓플레이스가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시장. 전자 장터는 많은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전자 상거래와 이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뭐 11번가 뭐 우리 그 뭐죠? G마켓, 뭐 인터파크 이런 데 있죠. 이런데 거기 가면은 판매자도 많고 구매자도 많죠. 그런 데가 장터입니다. 거기서 제품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판매자가 그 G마켓이나 실루원가에 수수료를 줘야 돼요.
G마켓, 신용가 이런 회사를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형태도 있다. 자, 이러한 그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그러면 뭐 결제에 관련된 시스템들, 결제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런 결제 시스템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전자수표는 우리는 뭐 잘 안 씁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뭐 전자수표라는 게 많이 상당히 없어졌는데, 기업 간 거래에서 이제 뭐 간혹 있기는 한데 그 결제 금액이 이제 클 경우, 기존에 이제 종이, 우리나라에 그 수표라는 게 이제 뭐 많이 좀 없어졌죠. 뭐 지금 이제 뭐 신용카드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스마트 지불 시스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점점 현금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유럽에서 뭐 덴마크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없는 사회 해가지고 현금을 점점 이제 없애고 있거든요. 전자수표는 이제 기존 종이 수표와 이제 유사하게 보통 B2B 거래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전자수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은행에 뭐 당연히 이제 결제 계좌 뭐 있어야 되고, 그 결제할 때 그 수표에다 그냥 그 금액을 적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미국에는 개인용 수표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용 수표 책자 저도 뭐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썼는데,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결제할 때 거기다 적어요. 볼펜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얼마, 몇 월 며칠 날 얼마 지급한다. 그 적고 밑에 서명해서 주면은 그 상점은 그걸 받으면 이제 그걸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이제 제 계좌에서 이제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체크카드, 뭐 직불카드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종류는 또 되게 많죠. 뭐 신용카드, 전자신용카드, 가상신용카드, 구매카드, 가치 저장 현금카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금액 이제 넣어놓고 쓰는 거, 이거 다 이제 통틀어가지고 스마트카드 형태로 이제. 전자카드는 이제 뭐 기존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지급 시스템을 뭐 구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자 신용카드는 막 여러분들 뭐 앞에 이 전자를 빼면 신용카드 뭐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가상 신용카드는 이거는 뭐 그 신용카드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굳이 뭐 이렇게 용어 자체를 구분해 놓은 거는, 그러한 카드가 이제 뭐 그런 이름으로 나왔다 하는, 기존 신용카드 관점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전자신용, 가상신용 뭐 별 의미상 차이는 없어요. 구매카드는 구매카드도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인데 이건 보통 B2B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신용카드를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나온 게 구매카드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그 회사에서 우리 뭐 여러분들 뭐 들어본 법인카드 뭐 이런 게 있죠. 회사의 어떤 기업 업무 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비용들은 회사 카드를 저희 이제 회사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결제를 하죠. 뭐 회의를 해서 식사를 했다, 뭐 식사비를 이제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그 복사 용지를 샀다, 그러면 이제 뭐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볼펜을 샀다, 뭐 결제한다든지, 뭐 그렇게 내 개인 카드 안 쓰고 회사 카드를 쓰는데, 구매 카드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기 MRO 제품이랍니다. 우리가 보통 소모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MRO. M이 maintenance, R이 repair, 유지, 수리, O가 operation, 이제 운영하는데 관련된 제품. 이런 제품에 얘가 여러분들 뭐 볼펜, 연필, 지우개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현장에서 일을 하면 뭐 장갑,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이런 것들, 이게 다 MRO 제품이에요. 이제 쓰고 이제 버리고 하는 것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MRO 제품을 구입하고 뭐 저기 얼만큼 썼는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 관리 유지하는 게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뭐 금액도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관리를 할까 생각해서 나온 게 이 MRO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써라. 카드를 만들어. 그 카드로는 다른 거 결제 못하고 이제 이것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그 앞에 지나가는 트럭 뒤에 보면은
주료 구매는 주료 카드로 결제하세요.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제를 해야 되는 그 카드들이 딱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제 특정 목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일종의. 가치 저장 현금 카드는 여러분들 뭐 일종의 뭐 전자화폐죠. 전자화폐. 여러분들 어떤 선불형 카드, 일종의 선불형 카드죠. 거기에 돈을 같이, 그러니까 금액 얼마 넣어두고 쓰는가 해서 뭐 우리 뭐 교통카드나 아니면 뭐 저기 심지어 뭐 스타벅스 커피 카드나 뭐 이런 것들 다 가치 저장 현금 카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치 저장 현금 카드를 스마트 카드로 부르기로 하는데 실제로의 그 스마트 카드는 그 카드 안에 그 약간 그 칩이 있죠, 칩. 그 안에 이제 그 칩 안에 정보를 저장해 두는데 스마트 카드라고 하면 요즘은 보통 이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가치 저장 현금 카드 이런 것들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된 다기능 카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디지털 지갑은 요즘 뭐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뭐 어플리케이션이죠, 일종의. 삼성페이나 뭐 이런 것들 지갑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들이 이제 그쪽에 삼성페이에 뭐 신용카드를 등록했었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죠. 그다음 개인 간 지급 결제는 뭐 P2P 페이먼트에서 개인 대 개인 간 뭐 결제하는 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개인이 개인 대 결제할 때는 보통 뭐 이체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또 방식도 있고 신용카드 뭐 여기 작동 원리에 대해서 뭐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이제 가맹점에 가서 이제 결제하면 가맹점은 그 가맹점 은행에 연결돼 있고 내가 사용하는 그 신용카드 카드 발급회사는 발급회사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서 앞에서 그 신용카드 단말기에다 이렇게 그 꽂잖아요. 꽂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정보가 은행 카드 발급 그 카드 발급 은행 그쪽으로 싹 가서 내 카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승인 나면은 그 결제 금액이 가맹점이 뭐 쓰고 있는 은행이겠죠.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주 그 짧은 사이에 이 정보의 흐름이 확 일어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주는 형태고 여기는 역시 이제 메트로 카드인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가치 저장 카드에서 여기 교통카드 형태죠. 이거 뭐 스마트 카드에서 여기 지금 뭐 어느 회사의 그 직원 사증이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로 보통 이제 또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증이 은행과 또 연결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뭐 기업에 취업하면 다 이제 그 회사 사증을 다 이제 신분증이죠. 그래서 발급받는데 저도 이제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증은 저기 스마트 카드 형태로 해서 뭐 신용카드 기능은 없는데 뭐 일반 사립대들은 이제 그 교원증이죠. 교원증에 그 은행과 연결돼서 이제 신용카드 기능도 다 있어가지고 이 그림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신용카드처럼 더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리처럼 이제 여기 학교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다기능되어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전자한글의 효과는 뭐 인터넷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째 보면 국내외 해외 시장에 대한 고객들이 접근성이 뭐 가능하죠. 어디서나 1년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유통, 정보 습득에 대한 비용이 이제 낮다. 온라인상에서는 뭐 다양한 정보를 이제 습득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 및 상품을 뭐 도시나 농어촌 개발도상국 사람들한테도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반면 이게 국가별로 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에 대한 표준이 좀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들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개발이 덜 된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이 워낙 이제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개발이 좀 늦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통신 속도가 이제 되게 소위 말 인터넷 속도가 되게 느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할 때 어느 한계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여전히 전자상거래가 별로 이제 보안적인 면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뭐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구매하고 뭐 판매하고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한계점이라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그런 뭐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만큼 이제 또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B2C에 좀 더 넘어와서 B2C를 보면 B2C의 전자상금과 전자몰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온라인 서비스 산업, 전자소매 관련된 이슈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뭐 여러분들 뭐 우리 그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뭐 구입하는 뭐 비행기 티켓, 뭐 주식 거래 이런 것들 다 온라인 서비스거든요. 이게 그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요즘 뭐 주식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주식 거래 요즘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 시장 뭐 어디야 이 장에 가서 막 했는데 요즘 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다 하시죠. 뭐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또 다 하시고 수수료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저렴하고 비행기표 티켓 옛날에 여행사 가서 뭐 하고 했는데 요즘 여행사 가서 비행기표 티켓 구입하고 하는 사람들 뭐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뭐 다 하고 그런 온라인 서비스. 전자소매업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제품 구매하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이슈가 뒤에 가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제 뭐 관련된 이슈들이 탈중개와 디스인터미디에이션, 사이버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온라인 구직 구인 시장, 여행 서비스, 온라인 광고 방법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해당되는 건데 뭐 사이버 뱅킹은 뭐 인터넷 뱅킹이죠. 여러분들 뭐 전자금융이라고 해서 요즘 뭐 웬만하면 다 그 모든 것들이 웬만하면 모든 것은 아니고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뱅킹 활동 그 다음에 뭐 청구서 이런 것들 다 받는 그런 형태고 심지어 뭐 세금 내는 것도 이제 앱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고 온라인 증권거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웬만하면 이제 증권거래 그 앱 깔아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다 이제 하죠. 구직 시장도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이제 정보를 검색해서 이력서 넣어둘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요즘 다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온라인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고 여행 서비스 뭐 당연히 지금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탈중개와 재중개인데 탈중개화, 재중개화. 탈은 이제 그 여기 디스가 붙었죠. 이제 탈피한다 그 말이고 재는 다시 리입니다. 인터미디에이션. 새롭게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중개자입니다. 중개자의 역할이 기존 방식에서 탈피되어서 재중개 새로운 형태로 나온다. 예를 들면 여행사 이야기할게요. 여행사. 예.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옛날에 중개자, 즉 여행사의 중개자입니다. 중개자가 비행기 예약표를 받아서 다 찾아가지고 티켓을 끊어주고 그 비행기 표 더하기 본인 수수료 이렇게 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 여행사가 이제 점점점 없어져서 탈중개화가 되었고 재중개가 어떻게 됐냐? 온라인으로 다 넘어왔죠.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인터파크 투어나 뭐 저기 네이버 뭐 티켓 예매하는 데나 이런 데로 새로운 형태로 중개가 이루어졌다 해서 재중개입니다. 탈중개는 기존 방식이 없어졌다. 주식 거래도 탈중개, 재중개가 이루어졌죠. 지금 부동산 거래도 탈중개, 재중개로 간다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국 이제 부동산 협회에서 좀 약간 반응이 안 좋죠. 안 좋고. 광고 관련해서는 뭐 온라인상에서 배너, 팝업, 팝업은 위고 업, 언더, 스패밍, 뭐 허락 퍼미션, 입소문 마케팅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배너는 뭐 보통 이제 그 웹사이트 위쪽에 이렇게 나오는 광고고 팝업은 이제 조그만 팝업 창 뜨는 거죠. 사람들 팝업 창 되게 막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고 팝 언더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웹사이트 그 이제 창을 다 닫으면 뒤에
광고창이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그게 많지는 않고. 스패밍은 이제 수신자의 허락 없이 행하는 어떤 무분별한 전자 광고를 말하고 소위 말해서 스팸이죠, 스팸. 예. 뭐 스팸이 이제 날로 갈수록 이제 악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 뭐 안 좋아하죠, 되게. 예. 자, 스패밍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허락 마케팅입니다. 허락과 이제 입소문 마케팅인데 허락 마케팅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기 전에 미리 이를 수신할 고객한테 광고 수신을 허락받는 것. 이게 이제 옵트인입니다. 옵트인. OPT, 옵트인. 옵트아웃은 옵트인은 이제 받는 사람이 보내라 허락을 해줘야지 보낼 수 있고 옵트아웃은 막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거부를 안 하는 이상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옵트아웃이 좋고 개인은 옵트인이 좋죠. 옵트인이 광고 효과가 더 높고 또 입소문 마케팅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고객 온라인에서 이제 구전 효과를 합니다. 구전 효과. 입과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하고 이제 광고 메시지를 친구나 가족들한테 친분인 사람들한테 이제 확인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암시해서 남기는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지인이나 아는 가족 친지들이 이거 괜찮더라 하면은 더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고. 전자소모앱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채널 간 충돌, 그 다음에 멀티 채널 전략, 주문 완수라고 하는 거. 채널 간 충돌은 말 그대로 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동시에 운영을 하면 그 판매 채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전략이 멀티 채널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유통업체들이 멀티 채널 전략을 쓰는데 멀티 채널 전략을 쓸 때는 이 채널 간 충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당연히 어떤 판매에 대해서 다른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단순하게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도 팔고 오프라인도 팔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프라인에 오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동 현상이 발생하지 뭐 더 많은 고객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간 충돌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옛날에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채널 전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다 시작을 했는데 오프라인이 상당히 죽어가지고 오프라인 그 매장 그 지점들 그 사장님들이 상당히 이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제품 판매는 안 하고 제품 관련된 정보만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꿨거든요. 채널 간 충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략을 펼칠 때 좀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문 완수라고 하는 부분은 전자소모업에서 어떤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객에게 기업이 상품을 이제 직접 판매하는 어느 경우에나 이제 여러 가지 주문 완수를 위한 활동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제 먼저 물건을 신속하게 보낸 물건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물건 포장하고 뭐 그다음 포장된 물건 고객 집 앞까지 배달하고 예? 그러고 나서 고객한테부터 이제 그 대금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원치 않은 제품에 대해서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 반품을 받죠. 예? 반품이 엄청나게 많죠. 주문이 완수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죠. 예? 우리 그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TV 홈쇼핑을 좋아하는 이유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반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품은 우리 그거 있죠. TV 홈쇼핑에서 매진 뭐 연속 몇 번 매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또 반품 나왔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반품된 제품은 거기에 대한 노력과 비용이 또 드는데 매출은 또 안 되잖아요. 매출의 카운트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자소모앱에서는 소모업 관련해서는 이 주문 완수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상당히 완전히 다 팔렸다 끝났다 하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참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그 기본 유형과 비즈니스 모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뭐 한계점과 효과에 대해서 많은 효과와 효과는 더 증폭되고 한계점은 더 이제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한계점과 효과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이제 B2C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B2B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B2B에서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B2B에서 특히 이제 기업 협력 네트워크나 뭐 이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기록 내용들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은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